여러분 안녕하세요. PC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구입 후 한 번도 간단한 점검조차도 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의 보다 쾌적한 사용을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점검하시기를 권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점검만으로 여러분의 PC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장 공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컴퓨터 성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내 PC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공간들이 나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죠. 자, C 드라이브에 O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C 드라이브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요. 얼마 정도 채워져 있는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저는 지금 대충 4분의 1 정도가 채워져 있죠. 컴퓨터 성능에 가장 좋은 것은 반 이하로 채워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원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4분의 3 정도 이하로 채워주는 게 좋고요. 4분의 3이 넘어서게 되면 컴퓨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하드디스크 또는 SSD의 수명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서 하드디스크 또는 SSD에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공간이 적게 남으면 그 공간에 반복적으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게 되겠죠. 여유 공간이 많이 남게 되면 여기저기 썼다 지웠다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공간이 적게 남게 되면 그 공간에 집중적으로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의 수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되도록이면 4분의 3 이하로 저장을 하시고요. 제일 좋은 것은 반 정도만 채워주는 게 좋겠죠. 사용 중인 공간이 4분의 3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앱이라든지 필요 없는 파일들은 제거를 해서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아래에 있는 드라이브의 파일 속성 및 내용 색인 허용 부분인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장치가 이런 일반 하드디스크 HDD일 경우에는 파일 속성 및 내용 색인 허용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SSD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구태여 이 부분을 꼭 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느려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SD를 쓰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장치가 일반 HDD인지 또는 SSD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가 않고요. 상단에서 도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최적화를 누르세요. 그러면 현재 C 드라이브가 SSD인지 일반 하드디스크인지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C 드라이브는 SSD고요. D 드라이브는 일반 하드디스크죠. 그 다음에 E 드라이브도 SS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다던가 또는 멈춤 현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다운이 자주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오류 검사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죠. 자, 만약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나올 경우에는 검사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은 일반 하드디스크일 경우에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 3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SS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명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한 파일을 복원할 경우 이럴 때 한 번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예약된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일단 원하는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 예약된 최적화에 있는 켜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의 예약 실행으로 돼 있을 텐데요. 이걸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져서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 최적화를 자동 실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 매주 최적화를 하게끔 일정이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최적화할 때 컴퓨터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먹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도 적용이 안 되고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뭐 5초에서 10초 정도 지속된다거나 또는 한 템포 느리게 반응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에는 이 최적화를 실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부분은 꺼주시는 게 좋겠죠.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컴퓨터가 멈춘다거나 갑자기 느려지는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C 드라이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 없는 앱들 또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렇게 속성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있는 세부 정보를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C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임시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임시 파일이 103기가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 및 예약이죠. 자, 이거는 윈도우에 관련된 거니까 건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치된 앱이 있고요. 데스크톱에 22기가가 있고 문서, 그 다음에 기타,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임시 파일 같은 것들은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일만 제거해도 100기가의 용량을 다시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임시 파일에는 앱을 실행한다든지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해서 임시로 저장해 놓은 파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셨을수록 이 다운로드 폴더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다운받는 것도 있고요. 필요해서 다운받는 것도 있는데 이미 이용을 한 것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폴더를 열거나 사진을 열 때 미리 보기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바탕화면에 사진을 하나 꺼내 놨는데요. 이 파일을 보시면 사진 모습이 작게 보이죠. 이게 미리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진마다 이 미리 보기를 따로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사진이라고 해서 체크되어 있죠. 자, 이 미리 보기 사진은 삭제를 하면 다시 생성이 되긴 하지만 다시 생성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보기 사진은 꺼놓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많이 관리를 하신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미리 보기 사진도 용량을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켜서 지워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이죠. 이것은 예전에 디펜드에서 사용했던 그런 파일들이 되는데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체크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시 인터넷 파일이죠.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면 페이지를 빨리 열기 위해서 미리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워주시면 좋아요. 용량을 차지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용량을 많이 차지할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 임시 파일 제거를 해주시면 용량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저장 공간이 930기가인데요. 임시 파일만 100기가를 차지하죠.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만 삭제해 주셔도 저장 공간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파일 제거해 주시면 전부 제거가 되게 되겠죠. 자, 용량이 많이 늘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앱을 보신 다음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되는 앱들이 있어요. 필요해서 설치한 앱이 아니고 또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더라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깔끔하게 전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제거해 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치된 앱 중에 쓰지 않는 앱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문서 같은 경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문서 보기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 폴더를 누르시게 되면 문서 폴더 안에 있는 다양한 앱 폴더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앱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앱에서 생성했던 문서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서가 21기가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도 용량을 굉장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기가 미만인 이런 파일들은 뭐 꼭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를 하고 다른 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원드라이브는 계속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히 꺼주시는 게 좋겠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 숨겨진 아이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름 모양이 나오죠. 이게 원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원드라이브를 꺼놨는데요.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켜져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원드라이브를 실행을 일단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죠? 저는 연결을 끊어놨습니다. 우측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가셔서 EPC 연결 해제를 해주시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혹시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연결을 해제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원드라이브가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원드라이브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지우셨다던가 또는 포맷을 했을 때도 원드라이브를 이용을 하면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원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간이 20기가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20기가는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연결 해제를 하고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원드라이브도 갑작스런 속도 저하의 한 요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드라이브를 끄셨으면 다시 파일 탐색기 선택을 하시고요. 자, 좌측에서 바탕화면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원드라이브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동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원드라이브로 설정이 돼 있으면 경로 자체가 전부 원드라이브로 돼 있어요. 자,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일반에서 위치 부분을 보시게 되면 C 드라이브의 유저의 본인 계정 밑에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죠. 자, 바탕화면으로 다이렉트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원드라이브라는 폴더에 저장돼서 그 폴더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서버와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로가 늘어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로를 원래 경로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상단에 보시면 위치 탭이 있어요. 이 위치 탭을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경로 자체를 기본값 복원을 눌러서 원래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던 원드라이브가 없어졌죠. 그러면 바로 데스크탑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적용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원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던 폴더가 없어지면서 데스크탑 폴더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합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을 새 위치로 이동하겠냐고 물어보죠. 지금까지는 원드라이브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데스크탑 폴더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경로가 내 컴퓨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드라이브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원드라이브가 장점이 많긴 하지만 쓰지 않는 분한테는 또 오히려 단점이 되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지금 제가 찾아 들어가는 경로는 전부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죠. 자, 이것은 윈도우 10, 윈도우 11 전부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세스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프로세스 눌러주시면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CPU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용률이 높은 앱 순서대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사용률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주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캠타시아라고 해서 나와 있죠. 지금 이것은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웨일 12라고 되어 있죠.
웨일 브라우저에서 탭을 12개를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 엣지에서도 12개를 열어놨죠.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용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웹 브라우저가 메모리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제일 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쓰지 않는 탭들은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보시면 웹 브라우저에서 탭을 20-30개씩 열어놓고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필요 없는 탭은 그때그때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웨일을 실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탭을 한번 여러 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탭을 여러 개를 만들게요. 자, 지금 탭이 계속 생기고 있죠. 자, 한 20-30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창을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메모리 차지하는 용량이 다른 작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700메가 정도로 올라갔죠? 메모리 전체 용량 중에 28%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거의 이 웨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는 제가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용량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탭을 많이 열었을 때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웨일을 종료해 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웨일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이지가 않죠. 자, 그만큼 메모리 용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할 때 탭만 많이 열지 않아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U도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많이 쓰는 순서대로 바꿔놓고요. 잘 모르는 앱이 위에서 CPU를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CPU를 많이 점유함으로써 내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관리자 여시고요. 프로세스 실행하신 다음에 CPU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 계속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네트워크도 가끔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멀웨어나 해킹 또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트워크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한번 눌러주셔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제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지금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전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있는 퍼센테지 수가 높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전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 혼자서 네트워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지워주기 전에 종료부터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해당 프로세스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작업 끝내기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작업이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는 하나의 원인은 여러 가지 백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단 작업 표시줄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 누르시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외에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전부 종료해 주세요.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분명히 V3 안랩이라든지 또는 알약 같은 게 실행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무료 백신 프로그램들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디펜더보다는 윈도우와 완벽하게 어울리지는 못하겠죠. 되도록이면 디펜더를 이용을 하시고요. 불안해서 디펜더로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료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디펜더보다는 좋겠죠. 자, 하지만 무료에서는 디펜더를 쫓아갈 수 있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약이나 V3 같은 것들은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 이런 거 이용할 때만 이용하시고요. 그 외에는 전부 여기 있는 디펜더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바이러스나 멀웨어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멀웨어나 바이러스 또는 해킹 프로그램을 체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숨겨진 아이콘 누르시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보안 한눈에 보기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알 수 없음이라고 전부 나와 있죠. 자, 저는 한 번도 작업을 지금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간 나실 때 1, 2주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셔도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 및 위협 방지 누르시고요. 빠른 검사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외부에서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하시고 그 USB 메모리를 내 컴퓨터에 꽂으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한 다음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외부에서 메모리를 이용을 하시고요. 내 컴퓨터에 메모리를 꽂습니다. 그 다음 검사 옵션 누르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검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누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검사할지 물어보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의심되는 파일이라든지 폴더, 드라이브, USB 메모리들을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셔서 USB 메모리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폴더 선택을 하시면 검사가 시작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외부에서 이용한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는 꼭 내 컴퓨터에 꽂은 후에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쓰고 싶은데 자꾸 알약이나 V3가 켜져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자동 실행이 돼서 그렇죠. 자동 실행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작업 관리자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세요. 시작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처음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오고요. 그 프로그램이 시작 시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도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알약이나 V3가 사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동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죠.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자동 실행됩니다. 그리고 디펜더도 자동으로 꺼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시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전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카카오톡도 사용 안함으로 해놨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 시작 시 영향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꺼놓고 이용을 하시고요. 필요할 때만 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윈도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는 스포티파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든지 그리고 코타나 이런 것도 전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서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혹시 느낌표가 나와 있어요. 또는 물음표가 나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표나 물음표가 나와 있지 않죠.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장치를 연결해주는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자, 가끔 보면 전부 물음표로 나오는 분들 계신데요. 반드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는 어떻게 설치할까요? 자, 드라이버는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본인 장치명과 동일한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을 올려주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설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관리해 주셔도 여러분 컴퓨터를 훨씬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서 제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